자, 오늘 고수의 장바구니 함께 해주실 고수 강남 여의주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행크에듀에서 아파트 투자방과 지역 분석 스터디 강의를 하고 있는 강남 여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 아파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2023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일단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올해 지금 초부터 원래는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상 정책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또 좋은 대책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정보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 부동산 시장 상황과 초저금리 특례 대출, 이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아파트 시장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뭐 바닥 찍고 반등을 했는데 네. 바닥 찍고 반등이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부터 많은데요. 네. 지금 실제 이제 거래량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서울만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네. 작년 이제 빅스텝이 처음 시작됐던 네. 22년 7월부터 지금 7월까지 네. 약 1년간을 봤을 때 네네. 작년 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거래량이 1000건 이하로 거래가 되다가 23년 1월부터 이제 1000건을 넘고 지금은 3000건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아파트 시장에서 일단 시세,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요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보면 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644, 713, 600, 500, 700, 800에서 1000건 미만이었어요. 예. 보통 평균이 몇 건인가요? 평균이 한 6000건 정도 평균 돼야 6000 되는데 건이요? 아직 네.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네네. 네. 원래 평균이 6,000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6,000건에 거의 못 미치는 12월까지 못 미쳤는데 1월 3일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대책을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대책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바로 대책이 추가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1,400건, 2,400건, 2,900건, 3,000건, 지금 3,800까지 3,000건 됐으니까, 자, 지금 1,000건이 거래됐을 때랑 지금 3,000건이 거래됐을 때랑 우리 평균치는 지금 여주님께서 6,000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매수 심리가 살짝 살아난 거는 당연히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사실 거래가 지금 6,000건 정도 되어야 일단 이제 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수 효과가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올해만 해도 건설사 폐업이 900건 정도 되었대요. 올해 건설 폐업 많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뭐 이사 수요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네. 뭐 이사 업체도 그렇고 지금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이 부동산 거래가 아직 평균치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건설 경기나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도 폐업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인테리어업이나 여러 가지 이삿짐 업체, 여러 가지 이런 자영업 시장이 사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 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른 상황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지금 아직도 이런 경제 환경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사실 거래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도록 네네.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고요. 네.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거래량을 올렸던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지역 해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일단 수요를 발생시켰던 거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 좀 풀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정지역, 투기지역 이렇게 해서 대출이나 여러 부분에서 좀 제한을 줬었는데 일단 규제지역을 먼저 지금 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남 3구랑 네. 용산구를 제외하고 네.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수요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풀리면서 뭐 전매 제한 해제라든지 뭐 청약이나 정비 조건 이런 그 규제에 묶여 있던 그런 네. 혜택들이 완화가 되는 그런 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매 제한 해제, 청약도 이런 정비 사업 조건도 이것도 아마 지금 가장 수혜를 봤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더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재건축이랑 재개발도 좀 많이 활발해졌죠. 네. 그리고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기존에도 정부 대출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네.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가격대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네. 가격대를 6억 이하만 이제 혜택을 받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수요가 조금 작았던 네, 그렇죠. 그런 상품입니다. 네, 6억 이하만 그랬었는데 이제는 대출도 원래 이제 15억 한도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네, 그러니까 네네.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15억 한도 규제도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만 보시면은 네. 주택 가격이 원래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이 네.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 이하로만 상품에 해당됐었거든요. 네, 이 대출, 디딤돌 네.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 정도 아파트 가격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거를 특례 보금자리로 해서 9억 원 이하까지 적용을 해줬다는 거죠. 네. 적용을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요건 비슷하지만 소득 네. 요건에서 네, 소득 소득이 요건. 연 6천만 원 이하, 네, 또 연 6천, 네, 연 연 7천. 7천만 원 이하만 해당하다 보니까 네. 또 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제한 없이 여기 제한을 가능했습니다. 주지 않았다. 네. 네네. 그리고 이 정부 대출 같은 경우는 다 DSR 적용이 다 미적용이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제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네. 또 활용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 네. 자, 그래서 크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아, 이제는 이 밑에 가격에서 이 다음 것도 투자 대상에서 조금 긍정의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의 한도가 많이 소진될 정도로 네. 많이 이용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뭐 전입의무 물어보시는데요. 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전입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갭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지금 뭐 가계 대출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원래 24년 1월 말까지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그래서 뭐 더 연장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많기는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정부 대출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지금 9억 원 이하 적용하면서 수요를 만들어냈는데 원래 부동산을 현금으로 100%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나온 대책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정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주택자,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항상 욕먹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피하면서 잘 생각해낸 게 아닌가.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초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1%대예요? 1%대로 야. 지금 네, 나왔습니다. 1%대. 네. 야, 이거는 그러면 안 받으면 완전 손해네요. 그래서 그쵸. 지금 은행 예금 금리 1년 정기예금이 거의 한 3.5%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대는 정말 파격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 29일자로 나왔네요. 네, 지금 8월 최근에 29일. 이제 나온 정부 대책이고요. 네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아, 저출산 극복.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주어지는 3종 세트. 오, 네. 애만 낳아봐. 네,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자, 일단 신생아 특별 공급. 네,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네. 기존에 이제 특별 공급이 있었는데 네. 그 신혼부부 중에서도 이제 신생아를 낳는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한테 예. 이제 특별 공급을 해주겠다는 여러분, 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결혼까지 독려했어요.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뭐 특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신혼부부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니까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애를 낳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만 해서는 안 돼. 애를 낳는 가정을 우선시할 거야.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이걸 다 신설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신생아냐면요. 네, 신생아.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고 네. 신생아인 이유가 23년 출산하는 아이부터 적용이에요. 23년생부터. 네, 23년생부터. 아, 23년생. 올해부터 이제 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부터 열심히 이 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만드셔야 돼요. 네,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 대책은 신혼 특공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있잖아요. 혼인신고 안 해도 맞아요.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기가 있어도 이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공급뿐만 아니라 대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네. 그래서
구입자금하고 전세자금. 그러니까 네. 매매, 전세 둘 다 지금 대출을 해준다는 거네요. 매매, 전세. 애기만 나봐 그냥 아주 그냥 저금리로 그냥 은행에서 3.5% 되는데 저금리로 해줄게 이거네요. 네. 그죠? 자, 그리고 또 청약도 지금 계산했다. 청약은 뭔가요? 원래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중에 한 명만 청약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둘 다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걸 개선했다는 내용이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신생아 특별공급 이거는 한번 공급이랑 대출까지는 한번 설명하죠.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가장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네. 혼인 여부에 네. 상관없이 신고 안 했어도 돼요. 네, 혼인 자녀만 네. 있으면 애만 낳아봐. 네, 네. 특별 공급이 네. 된다라는 거고요. 특별 대우해줄게. 네, 그리고 이제 공공 분양에서 그렇고요. 또 이제 민간 분양에서는 네. 원래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공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출산 가구한테 먼저 우선 공급하겠다는 그래요. 거예요. 생애 최초 특공 네. 원래 이거 특공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 노렸었잖아요. 근데 네. 출산 가구에 더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네.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간 이제 20% 먼저 선배정이 될 거거든요. 20%가 네. 선배정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낮은 비율이 아니에요. 20%면 5분의 1은 그냥 애 낳는 가정에 먼저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출산 가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인데 네. 반대로 이제 생애 최초 원래 신혼부부라든지 기존에 뭐 1인 생애 최초를 기다렸던 분들은 네.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한번 볼까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 적혀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딤돌 대출,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요. 거의 디딤돌이라고 여러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예. 디딤돌 대출, 네. 이거는 친생아 특례 대출 예. 비교를 한 건데 소득이 이제 7천만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소득을 7천에서 상향해줬습니다. 그냥 1억 3천으로 확 올려줬네요. 그냥. 네. 오, 그러니까 부부가 혼인신고하든 뭐하든 그거에 대해서 부담도 없고 네. 왜 연봉 높은 사람들은 이걸 해줘라고 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아니야 연봉이 높아도 애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인구 소멸 위기야. 그러니까 연봉도 폭넓게 해줬어요. 저는 이 부분도 잘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기존 지금 나와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금리가 싸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소득 요건은 1억 3천까지로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1억 3천까지. 그리고 대상주택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랑 동일하게 네. 주택가액 9억 원까지 9억 원, 네, 주택가 진행을 9억 원. 해주고요. 네, 여기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뭐 처음에 네. 9억 미만이면 괜찮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네. 금리가 무려 최저 1.6%. 아, 이 1.6% 네. 이거 진짜 일본도 아니고 진짜 예. 전세는 1.1%. 네, 전세 오. 1.1에서 2.3%로 네, 2.4.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수도권 5억 원 5억 원까지 3억 원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네. 지방은 4억 원 그 전세까지 3억 원 대출 해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런 거를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거는 애 낳았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해야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조건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이 너무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혜택이 되는 건지 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 5억 원 대출 받는다 가정을 하면 네네. 기존 지금 한 5% 그 금리를 적용했을 때 네. 연간 이자가 약 2,500만 원 정도 나와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5억 원 대출 1.6%를 적용을 하면 연간 이자가 약 8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연간 지금 차액이 1,700만 원인데요. 네. 이게 특례 적용이 아이 한 명당 5년간 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 한 명당 8,500만 원 이득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 아예 한 명당 네. 5년이 적용돼서 네. 총 8,500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다. 네. 일단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원래는 돈 들어가는 거를 걱정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명 더 나오면 또 5년간 특례를 더 주거든요. 한명더 나오네요. 네, 그렇게 지금 대책이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좋았던 거는 혼인 시 원래 혼인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합쳐지니까
혜택 요건이 네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개선을 해서 맞벌이는 20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혼인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기회 확대 같은 경우는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적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 신고한 상태에서 청약을 넣을 때 남편 아내 이렇게 같이 넣었을 때 네. 중복으로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면 다 무효로 봤어요. 다 무효됐었는데. 그 말은 네. 한 명만 넣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네. 둘 다 넣었을 때 먼저 당첨된 사람이 청약 인정되도록 둘 다 기회를 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 결혼했어도 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네. 혼인 신고해도 그 불이익이 없다는 네.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다자녀 기준이 지금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네, 바뀌었습니다. 다자녀가 0.78에 비해서는 다자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둘은 있어야죠. 네. 그래서 2자녀 바뀐 거는 이제 올해 11월이지만 청약 기회에 넣는 거는 24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다음 거 잠깐 보면 기존에 이제 배우자가 뭐 청약 이력이 있거나 했을 때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청약을 못 하거나 이런 그렇죠. 이것 요건이 때문에 있었어요. 예, 이런 이력 있을 때 신청 불가하니까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그렇죠. 안 했죠. 혼인신고를 또 네. 미루니까 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아기를 출생신고할 때 혼인신고를 네.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긴 네네. 합니다. 그래서 네. 아기를 갖는 시기를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것도 배제를 하니까 네, 상관없이 하겠다. 그냥 아기를 낳는 환경은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서 네. 최대 3점을 더 주겠다 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네. 혼인 신고를 해라 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을 해주겠다. 네. 이게 당첨 이력도 배제해주고 이거는 합산해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걸로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사실 실수요자는 구매를 해라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만약에 이게 21년도 상승장에 나왔다고 하면 나왔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상승장에서는 또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그 다음에 이런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규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려책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건에 해당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 활용을 해서 대출을 그쵸. 받아서 구입이나 아니면 전세 활용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로 인해서 9억 이하 이제 또 수도권 전세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내년부터 지금처럼 폭발적이지 않더라도 네. 어느 정도 거래량을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